이번 시간에는 1장 8절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요지는 인식과 언어가 가진 그 어떤 원초적인 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물론 중에 제일 어렵다 이거죠. 이제 가설이죠. 이제 또 여기에 어떤 말이 있으니 이 말이 말이죠. 부지라 알지 못하겠다. 그 옳은 거와 더불어 류하는가. 즉 그 말이 옳은 것인가 이 말이겠죠. 그 옳은 거와 더불어 류하지 않은가. 즉 옳은 데에서 이탈한 것인가. 즉 옳지 않은 것인가 이 말이죠. 그 옳은 거와 더불어 류하지 않는 것인가. 같은 종류가 아닌 것인가 이 말이죠. 이것은 이 말이 타당성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다 이 뜻이죠. 이 말이란 뭐죠? 여기서 어떤 가설 누군가 어떤 이제 말을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 것인가 글쎄 알지 못하겠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옳은 류하는 것과 류하지 않는 것, 즉 류한다는 것은 옳은 것이죠. 류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 더불어 류를 하면, 즉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종류가 되어버리고, 다른 말로 하면 원문대로 하면 류하는 것과 류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되어버리면, 즉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죠? 제1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가 되어버리죠. 상반단계 하나가 되어버리죠. 제1의 시각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되죠. 만약에 제1의 시각으로 볼 때 저로 더불어 이때 저것은 뭐냐면 분류예요. 주어는 누구냐? 생략되었는데 즉 류하는 것이 분류, 즉 류하지 않는 저것과 더불어 다를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1의 눈으로 보면 류하는 것이 분류한 것과 같게 되는 것이죠. 같게 보이겠죠. 즉 시와 불시가 같게 보이겠죠. 즉 서로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조금 해석을 해보면 지금 하는 이 말이 옳다고 하든, 즉 여기에 어떤 말이 있다고 이제 가설을 했죠. 지금 하는 이 말이 옳다고 하든 틀린다고 하든 제1학에 보면 옳고 그름이 없다. 즉 제1의 안목으로 보면 옳고 그름이 없다. 이것은 이게 아무나 이 경지에 오르는 게 아니고 이제 도통이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모든 말은 무의미한 것이죠. 즉 제1의 시각에서 보면 옳은 거 그런 게 없죠. 모든 게 하나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말이란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죠. 그걸 알지만 장자는 비록 그러나 말이 무의미한 줄 알지만 청컨대 여기 일찍이라는 뜻이죠. 맛본다 이런 뜻도 되고. 그런데 여기서는 시험할 시자로 해석을 합니다. 청컨대 시험 삼아 말해보리라.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이 말이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 제1에서 보면은 모든 말은 본래 시비가 없기에 무의미하다. 그래도 나는 뭐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그게 뭐냐? 바로 앞에 아래의 내용으로 보면 바로 인식의 불안정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도 나는 인식의 문제 그에 대해서는 꼭 한번 말해보리라. 말해보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라고 말해봐야 이 자체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마치 저 강을 건널 때 뗏목 자체가 진리가 아니지만 그러나 뗏목을 잘만 탄다면 저 강 언덕으로 건너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는 될 수가 있겠죠. 뗏목 그 자체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진리 자체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저 뗏목을 요긴하게 잘 타고 미련 없이 확 건너 뛰어버린다 이 말이죠. 뗏목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에 붙들려 살아. 그래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아래 하는 말도 말이라는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지만 그러나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어. 또 말을 말미암지 않을 수가 없지. 전달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이 한다 이게야. 근데 이 말도 잘 떼목으로만 하려고 한다면 요긴하게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말이 무의미한 것이지만 그러나 강을 건넌 뗏목처럼 그 뗏목에 집착하거나 뗏목이 진리라고 생각만 안 한다면 그 뗏목을 타고 정말 진리의 나라로, 깨달음의 나라로 나아갈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이 말을 이해를 하고 이제 이 말을 한번 들어보면 되겠다 이거죠. 이제 시험 삼아 한번 말해보겠다. 말이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내가 말해보겠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보겠다는 거냐 이거지. 이제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 이제 아래 내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먼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뭐냐면, 자, 처음이 있다면, 보통 우리 처음이 있죠. 시작하면. 그 처음이 아직 없던 상황이 있겠죠. 그 시작하기 이전의 상황이 있겠죠.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처음이 아직 없던 그 상황조차도 아직 없던 상황이 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이다. 처음보다 또 더 처음이 될 것이고 그 처음보다 더 처음이 될 것이고 이렇게 가면 끝없이 도대체 처음이 어딘지 알 길이 없어. 끝없이 그러니까 진정한 처음은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인식은 불완전하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원문을 풀이해 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안 그러면 그만 혼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혼동하지 말라고 여기 제가 울긋불긋하게 막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혼동하지 말라고. 자, 처음이란 것, 몸자자죠. 뭐라고 하는 것, 시야자는 말이에요.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며, 자, 이것은 처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시. 그 다음에 처음부터 미는 이제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직 처음이란 것이 있지 아니한, 그러니까 있지 아니한 상황도 있으며,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직 처음이란 것이 있지 아니한 상황이 있으며, 자, 이거는 이제 밑자가 한 개로 단순 아닐 밑자가 부정사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처음보다 더 처음이란 것이 있다. 그러니까 처음이 여기서는 처음이라 했죠. 이번에는 그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던 때도 있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바로 앞 시대죠. 앞 상황이죠. 처음이란 것도 없던 때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무시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아직, 처음에 또 아직 처음이란 것이 있지 아니한 상황조차 있지 아니한 상황이 있다. 어렵죠? 그러면 저기서 다 잡았죠? 이제. 근데 가만히 하나하나 따져보는데, 자, 또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처음부터 아직. 또, 처음부터 아직 처음이란 것이 있지 아니한 상황조차 있지 아니한 상황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이거는 이제 처음이다. 처음이 없던 시대, 처음이 없던 것도 없던 시대 상황. 그러니까 무시 이렇게 되죠. 이거는 이제 밑자가 두 개로 부정한 것을 다시 부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뜻이 아주 이제 심원해진 것이죠. 자, 처음보다 더 처음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미루어 가면 결국 진정한 처음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은 이제 불완전한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처음이 있다. 그 처음이 없던 시대 상황도 있다. 그 처음이
없던 상황보다 그 이전의 상황이 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 응? 처음이다. 처음이 없던 때도 있었다. 처음이 없던 것의 그거보다 더 먼저 그것조차도 없던 때가 또 있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처음보다 더 처음이 있고 또 그 처음보다 더 처음이 있어. 이렇게 미루어 가면 결국 진정한 처음은 찾을 수가 없다. 인간의 인식은 이렇게 이제 불완전한 거죠. 여러분, 우리 산수 시간에도 이런 게 있죠. 수학 시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에서 2까지 간다. 우리가 그냥 정수로 1에서 1 다음 2라고 하자 이렇게 가정한 것이지, 실제로 진정한 2는 1에서 2로 가자면 영원히 불가능해요. 왜? 1.1, 1.2 쭉 가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1.99999999999 하다가 이걸 넘어서야 이제 1.9 넘어서면 2가 되잖아. 그런데 1.99에서 2까지 도달하려면 이게 무한대예요. 끝이 없어. 1.9999999 지구가 망할 때까지, 이 우주가 닫힐 때까지 불러도 2에는 도달이 안 합니다. 그 0.00분의 1, 0000분의 1, 000분의 1 끝없이 나눠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은 그걸 포착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2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약속을 하자 해서 그냥 해버린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식으로는 영원히 1에서 2까지 도달하는 그것을 살펴볼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실제로 또 자연현상이 그렇고, 그래서 1에서 2로 도달한 그 상황조차 우리는 인식할 수가 사실은 없는 거라. 그럼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이렇다 하는 것은 그냥 가상적으로 우선 그래 하는 것이, 진정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건 끝이 없지, 끝이 없는 것이지. 그죠? 여기서는 이제 물리학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주 이전에 뭐가 있었냐, 또 이전에 뭐 있었냐, 그 물리학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끝없는 이 인식의 세계는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그 답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 인식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뭐 우주의 시작이 어디냐 그거 따지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거 천만에 그 말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저처럼 우리 인식으로는 딱 그 특정한 지점, 특정한 상황, 그것은 포착해 낼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는 이제 시를 시작할 시자를 특정할 수 없음에 대해서 해명하여 인식의 불안정성을 말했다. 이제 아래에서는 다시 유와 무를 특정할 수 없음을 해명하여서 역시 인식의 불안정성을 말한 다음 제일 끝에는 언어의 불안정성을 말했다. 여기 제일 밑에 언어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이 또한 이제 약간의 또 설명을 하고 원문을 읽으면 쉬워요. 자, 이제 이번에는 유와 무의 관계를 가지고 말했어요. 앞에는 시를 가지고 이야기했고, 자, 유보다 이전에 무가 있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자, 더 나아가 그 무보다 앞선 무, 그 무도 없었을 때의 무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앞선 무보다 더 이전의 무가 또 있다 이거야. 그럼 뭐 끝없이 가는 것이 뭐. 그럼 진정한 무는 어디서부터 진정한 무인지 알 길이 없어. 그 무보다 또 앞에 뭐가 있고, 또 앞에 있고, 또 앞에 뭐가 있고, 또 앞에 뭐가 있고, 우주가 끝날 때까지 그 어디서부터를 진짜 무라고 해야 될지 포착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인식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유야자 하며, 유라고 하는 것이 있으며, 유라는 것이 있으며, 요건 이제 있을 유자 하나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원문이에요. 이제 또 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유 앞에는 뭐 있죠? 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며, 그러니까 유가 있기 이전에 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존재한다. 무. 이제 유 했고, 이번에는 좀 더 깊이 무에 대해서 말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처음부터 아직
무라는 것이 있지 아니한 상황이 있으며 처음부터 아직 무라는 것이 무야자가 말이야. 무라는 것이 있지 아니한 상황이 있으며 그래 이거는 이제 무를 부정하는 미자가 한 개이다. 그래 무를 한 번 부정했죠. 그러니까 무보다 더 앞에 무 그걸 말하죠. 그 무도 없던 그 때의 무. 자, 그럼 현재의 무보다 더 앞선 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요 무가 있는데 무보다 더 앞에 무가 또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무조차도 아직 없을 때 그때의 무. 또 그 다음에 처음부터 아직 예, 처음에 아직 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는 상황조차 있지 아니한 상황이 있다. 숨 막혔죠? 아차, 이제 놓쳐버리면 그만 스톱 돼버려. 자, 다시 한번. 자, 처음부터 아직. 왜 믿잖아. 아직 뭐 안 왔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죠? 자, 처음부터 아직. 처음에 아직 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는 상황조차 있지 아니한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무라는 것이 있지 않는 상황조차 아직 있지 않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미자가 두 개 붙어서 무가 있기 이전에 무보다 더 앞의 무가 또 있다 이게야. 그래서 무. 자, 요 앞에 무가 있었다. 그럼 그 무보다 앞선 무도 없었던 때도 있었다. 그 무도 없었던 그 무보다 더 앞에 무가 또 있는 거라. 그러니까 무. 자, 그러니까 자, 잠깐은 무가 있다고 생각했으나 처음에는 그냥 뭐 얼핏 생각할 때는 무가 있다고 생각했으나 진정한 무는 결국은 추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지켜라. 잠깐 내가 무가 있다고 했지만 알지 못하겠다. 진정한 무는 추측할 수 미루어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유와 무를 과연 무엇을 두고 유라고 할 것이고 무엇을 두고 무라고 할 것인가. 도대체 어디까지가 유고 어디까지가 유라고 할 것인가. 자, 이것도 해석을 해놨죠. 유와 무를 추격하여 어차피 구명할 수 없는데 살필 수 없는데 유와 무에서 그러니까 유와 무에서 무엇이 진정한 유이며 무엇이 진정한 무인가 무이겠는가 그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할까 요거는 의역하면 그래요. 자, 다시 그러니까 진정한 무를 추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이야. 추격 미루어 극해서 그것을 알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 자, 그러하니 유와 무에서 과연 무엇이 진짜 유고 무엇이 진짜 무이겠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말이요. 그럼 진짜 무, 진짜 유 그것도 모르는데 과연 무엇이 유무 중에서 유와 무 중에서 과연 무엇이 유고 무엇을 무라고 할 것인가 이 말이요. 알 수 없죠. 그래. 그렇게 단정할 수 없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 인식의 불안정성을 다시 한번 이제 유와 무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끝에는 이제 지금 내가 곧 이미 유의 이르름이 있어서나 즉 말함이 있어서나 이렇게 논리를 설파했죠. 했어서나 앞부분 거 하고 알지 못하겠다. 내가 이른 바가 그 과연 이런 것이 있는 것인가? 내가 말한 바가 과연 그 실체를 말한 게 있는 것인가? 그 과연 이름이 없는 것인가?
결국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 내가 말을 했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역시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제일 앞에서 뭐라고 했죠? 말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말을 해본다고 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를 전달은 할 수 없다. 즉 이것은 언어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다시 한번요. 자, 이제 내가 이미 이러름을 두어서나, 즉 말을 두어서나, 앞에 위에 말을 했죠. 해서나 알지 못하겠다. 내가 그 이런 바가 내가 지금 조금 전에 말한 것이 과연 진짜 말한 게 있는 것인가? 즉 실체를 진짜 내가 잘 전달했던 것인가? 그 과연 실체를 이름이 없었던 것인가? 즉 그 실체를 말함이 없었던 것인가? 이것은 뭐냐? 그 실체를 전한 것인가? 그 실체를 전하지 못한 것인가? 결국은 언어로서는 실체를 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의 불안정성이라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주제를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만 끝에는 자, 지금 내가 이미 이름을 두어서나 위에 말을 했죠. 두어서나 알지 못하겠다. 내가 위에 말한 바가 그 과연 말함이 있는 것인가? 그 과연 말함이 없는 것인가? 말을 했지만 이 진짜 실체를 전달한 게 있었는 것인가? 그 실체를 전달함이 없었는가?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것은 결국 뭡니까? 언어로서는 실체를 전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해보기는 해보겠는데 시험 삼아 내 말 해보겠는데 말은 본래 무의미한 것이지만 실험 삼아 말을 해보겠다 하면서 여기에 이제 시와 무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죠.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저기서 내용은 뭐죠? 인식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한 것이죠. 말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말을 했는데 뭐에 대해서 말했냐? 시와 무를 가지고서 인식의 그 불안정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자기 의사를 전달하려고 쭉 말을 했죠. 자, 그래 놓고 제일 끝에서는 모르겠다. 내가 했던 말이 진짜 이거 내 의사를 아니 진짜 저 인식의 문제에 대한 그 실체를 바로 전달한 게 있는가? 바로 전달했는가? 아니면 바로 전달 못했는가? 바로 전달했는가? 바로 전달 못했는가? 모르겠다. 그럼 답은 뭡니까? 바로 전달 못한 것이지. 저것은 말은 말일 뿐이죠. 이미 이야기했었잖아요. 말은 말일 뿐을 알지만 그러나 저 문제에 대해서 또한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짚어가면서 인식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시와 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말을 했지만 또한 그러나 저 말 속에는 진정으로 내가 전하려고 하는 뜻은 담겨 있지 않다. 그래서 실체를 전하지 못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무의미한 것이로구나. 마치 이제 석가모니가 한번 이야기했죠. 일생에 설법을 다 하고 나서 입적하실 때는 나는 한마디도 말 안 했다고 하거든. 그 뜻을 아시겠죠? 이제 이런 것을 장자를 읽어본 사람들은 석가모니의 그 말도 째깍 알아차릴 거다 이게. 이거 지금 딱 말했잖아. 이렇게 말해놓고 나는 이거 말했는 거 다 가짜다라고 해버려. 실체는 전할 수 없었다라고 말해버려. 마찬가지잖아요. 석가모니 일생에 설법했지만 입적하실 때 돌아가실 때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노라. 왜 그렇죠? 말은 말일 뿐이기 때문에 말로서 말의 진정한 가치는 진리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말로서는 진리를 전할 수 없잖아. 말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 말 그 자체는 진리는 아니거든. 진리와 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무리 말해도 말은 말이지 말로서는 진리를 전할 길이 없고 또 말이라는 것은 역시 말일 뿐이죠. 그 진리가 아닌 것이죠. 하다못해 하늘에 저 별 하나, 별이 반짝반짝하죠. 자, 이 별에 대해서 여러분 별이 뭐냐고 말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아무리 말해도 별의 실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해도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 별 한다고 반짝반짝하는 별의 광채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말은 말이고 실체는 실체인 거죠. 어쩔 수가 없어. 이 한계가 있는 거라. 그래서 이심전심, 직관, 깨달음 이 비약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천하에 추호지말 가을 틀의 끝보다 더 큼이 없다 한단 말이에요. 가을 틀은 가을 되면 이제 틀이 가느다라지죠. 그 모든 짐승 동물들의 틀이 가느다래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가느래진 그 틀의 끝이면 얼마나 미세한 겁니까? 작은 겁니까? 그걸 제일 크다고 말해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대소의 차별을 뛰어넘는 제일하게 보는 것이죠. 대와 소를 뛰어넘는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가을 틀의 끝보다 더 큼이 없고, 태산이 저금이 되면 대산이지만 큰 산이지만 이걸 태산이라고 하면 돼요. 태산이 작은 것이 되면, 우리는 태산이 큰 산으로 알잖아요. 근데 그걸 또 작다고 해버려. 그러니까 작고 큰 것의 구분이 없는 것이죠. 이제 제1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서로 대립적인 그런 게 없어. 또 그 다음에 막수어 상자요. 상자는 어려서 죽은 사람을 말해요. 자, 어려서 죽은 사람보다 더 장수한 것이 없고, 반대로 600살을 살았다고 하는 팽조를 요절해 버렸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살도 안 돼서 죽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은 장수했다 그러고 600년 살았다는 팽조를 요절했다고 해버려. 그럼 이건 뭡니까? 시간에 있어서 이건 대소를 뛰어넘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크기에 있어서 대소를 뛰어넘은 거죠. 뛰어넘었다기보다 사실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대소의 그 차별을 와회시키는 거예요. 그 대소는 같은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수께끼 같은 저 이야기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마치 그 선사들의 화두 같죠. 전혀 엉뚱한 소리 같은 걸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엉뚱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한이, 토가 한이잖아요. 그래서 천지 여아 뱅생이요. 천지는 나와 더불어 함께 살고, 즉 이거는 천지와 내가 제1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하나가 된다. 둘이 아니다 이거지. 그럼 이거 뭡니까? 만물과 내가 제1하다. 이게 핵심이 제1에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제 장자를 천지 만물 일체 사상 그거와 연관시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만물은 나와 하나다. 그렇게 해석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이 말, 천지 여아 뱅생 만물 여아 유일, 이거는 이제 그 육아의 장횡거의 서명이라는 글에 민호 동포요. 백성은 나와 동포요. 물은 나와 더불어 하나다. 물오 여야라. 물은 나와 더불어 하나다 하거든. 이게 이제 여기서 이러한 문투에서 나온 것에서 천지 만물은 다 백성은 나의 동포고 만물은 나와 한 뿌리다. 나와 하나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여기서 가져왔다 그래요. 그러나 그 말 그대로 이것을 천지 만물 일체 사상에 표현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전체 여기 이런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천지 만물 일체가 왜 나오겠어요? 그래서 문장의 흐름으로 보면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이 하나다. 즉 제1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말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나와 더불어 위일 하나가 된다라고 했죠. 자, 이미 위일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기는 이미죠. 이미 하나가 되어버리면 차득 또 그 말이 있겠는가. 즉 이건 뭐냐면 이미 하나라고 결론이 났는데 말이 더 있어야 하겠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또 말이 있어야 하겠는가.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이미 하나가 되었다 하면 좀 결론 나서 끝났는데 말이 더 있어야 되겠는가. 말이 필요 없는 것이 이미 하나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면 말이죠. 더 말이 필요 없죠. 만물이 제1이 되었다. 그러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잖아.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게 뭐죠? 제1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자, 이미, 그런데 말이야, 이미 이러기를 하나가 할 위자하고 이럴 위자는 판연이 다르죠. 이건 이미 끝난 것이고, 이거는 그냥 끝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지요. 예? 자, 이미 하나라고 이러면 또
말이 없겠는가? 이때는 또 말이 나오게 되겠죠. 아직 된 게 아니고 이르는 말하는 수준에 불과하는 거, 성취된 게 아니고 그 말로만 있는 수준에 불과하단 말이죠. 자, 이미 하나라고 이러면 이거는 이미 하나가 된 것이고 제1이 된 것이고 이미 하나가 하나라고 이른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논의의 세계에서는 끝없이 이제 가지지고 천가닥 만가닥으로 번져지게 되겠죠. 논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 또 말이 없겠는가? 이 득자는 해석할 필요 없어요. 옛날 선생님들 옛날 투로 말하면 실어곰, 그 사서상의 언해에 보면 주는 득자는 실어곰 해서 가능격 조사, 가히 뭐 이런 뜻이에요. 뭐 할 필요가 없네. 그렇게 해도 되겠는가? 가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되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죠. 또 이제 뭐 언어와 말이 없겠는가? 그 말이 있다는 것을 반문하는 거죠. 있다. 자, 말이 있게 된다. 어떻게 있게 되느냐? 자, 여기서 하나와 말이, 즉 하나라고 일렀던 그 하나 그것과 말, 요거 보면 이거 둘로 분열하죠.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하나라는 그 실체와 그 말한 것, 이 두 개가 이제 서게 되죠. 또 여기다 그 두 개를 두고 또 다른 의견을 보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세 개가 돼. 이걸 두고 또 말을 보태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로부터서 가면은, 즉 이제 세세에 도달했는데, 그 세세에 도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의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사가 되고 또 의론이 또 있겠죠. 그럼 무한대로 가게 되죠. 그렇게 논쟁이 끝없이 무한 의견이 나오게 된다면 교력도, 이 사람 눈 밝아서 이제 뭐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계산을 눈 밝은 게 아니라 눈 밝은 사람은 이루고 이거는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교력이라고 하는 사람도 능히 다 그 답을 얻지 못할 것이고 하물며 그 범부애야. 그러면 결국은 저런 논쟁은 말씀 이를 위자로부터 되어버리면 끝났지만 이건 된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이르고 이렇게 한다면 이미 의론의 세계에 들어왔죠. 의론의 세계에 들어오면 그 논쟁은 끝없이 하도 끝이 없어서 언제 어디서 끝날지 교력이라고 하는 셈 잘하는 저 천재도 해낼 수가 없어. 하물며 우리 같은 범부야 어찌 알겠느냐 이 말이죠. 끝이 없다 이 말이죠. 고로 무로부터 하나라고 하는 실체만 있고 의견이 없는 상태, 하나라고 하는 실체에만 있고 의견이 없는 상태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의견이 없는 상태로부터 즉 의견이 있는데 나아가더라도 그 하나라는 실체라고 하는 건 그 실체만 있지, 하나라는 그 실체가 말합니까?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자, 무로부터 그러니까 그 의론이 없어. 하나라는 그 실체만 있단 말이야. 하나라는 그 실체만 있고 의견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의견이 없다는 뭐예요? 그로부터 의견이 있는 대로 나아간다면 나아가더라도 벌써 3에 1억원을 하물며 의견이 있는 대로부터 의견이 있는 대로 나아간다면 이건 무한대로 진행이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죠? 그럼 의견이 없고 당체만 있고 의견이 없는데 그에 대해서 사람이 또 의견을 붙였죠.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데도 셋이 되는데 하물며 의견을 가지고 당체도 없고 의견을 가지고 계속 의견끼리 말싸움을 한다면 실체는 없고 의견만 가지고 계속 말싸움을 한다면 그게 언제 끝나겠냐 이게. 그러니까 천하의 12 논쟁 이거는 끝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애당초에 나아가지 말 것이니 판단을 하지 말고 그걸 두고 또 언어로 드러내고 그렇게 하지 말 것이고 뭘 한다? 절대적 절대적 옳음을 인할 뿐이라. 그러면 결국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인식의 문제, 절대적 인식이죠. 절대적 인식을 인할 뿐이다. 그럼 인식의 문제인데 덧붙여 인식이 나오면 그걸 또 표현하는 논쟁이 나오겠죠. 그 논쟁은 뭡니까? 어디서 나온 것이죠? 인식의 문제에서 나온 것이죠. 인식이 없으면 논쟁이 무엇 때문에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는 논쟁 운운하는 말이 나왔지만 이건 다 인식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그럼 완전한 인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인시는 절대적 오름에 인할 뿐이다 그랬죠. 이때 인시할 때 시자는 절대적 오름이죠. 즉 이거는 제1의 시각이요, 그 다음에 이명의 인식이요, 도추의 인식이다 이 말이죠.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서 절대적 인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적 의식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서산대사 이야기했죠. 동념적계라. 한 생각 이렇게 하면 그때 쫙 틀려진다. 그때부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있는 대로 보고 있는 대로 느끼고 있는 대로 그냥 있는 대로 봐. 그게 바로 절대적 오름을 인하는 거예요. 뭐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뭐 보고 평가하고 그거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게야. 그럼 저렇게 하면 사람들은 속을 썩여. 아니 내가 냉장고 잘 쓰다가 100만원 주고 아주 불편해서 잘 쓰다가 한 달 뒤에 이웃집에서 이거 90만원짜리인데 기능이 또 하나 더 업그레이드돼서 그때부터 아이고 저 냉장고는 좋은데 내 냉장고는 돈만 비싸지 나쁘네. 에이 이 냉장고 때려 부숴야지. 이렇게 이제 파탄이 생겨 불행이 빠지게 되는 거라 이제. 그건 그 팔자고 나는 내 팔자고 그럼 내대로 주대로 그대로 다 완전한 거라고 이미. 딱 비교가 딱 걸리면 그때부터 이제 파탄이 일어나. 그렇게 비교가 끊어진 자리가 부처의 자리고 선과 악의 그 구분이 없는 그게 에덴의 동산 아닙니까? 선과 악, 길고 작고 이런 대립적인 상대적 인식을 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죄인이 된 것이죠. 그럼 의식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 그럼 비교 의식이 없었죠. 사회의 사람 보면 멍멍하게 물에 물 탄 듯 애매모호하게 오락가락 싱숭맹숭 긴가민가 이렇게 하고 살아. 에? 그래도 뭐 그런다고 못 사는 건 아니요. 타고난 분복은 다 있단 말이요. 자,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살면 돼요. 또 사회에 주어진 내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해 하는데 그럼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할 뿐이야. 남하고 갖다 대서 비교하고 이렇게 싸우고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내 일에만 집중하면 돼. 집중. 남을 의식할 필요도 없어. 내 일에만 집중을 하면 현실적인 방법은 그거야. 내 일에 집중. 이거에 그냥 이 일에 즐길 뿐이야. 응? 그 남하고 비교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이게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 도는 처음부터 이 봉은 국경이거든. 경계라요. 경계. 도는 처음부터 경계가 있지 아니하고 애당초에 도에는 분별이 있는 게 없죠. 경계 구분 분별이 없다 이거야. 그냥 있는 대로 통. 응? 말은 처음부터 참됨이 있지 아니한지라. 이거 항상 할 상자. 그 말은 처음부터 참됨이 있지 않다. 자, 항상함이 있지 않다. 앞에 다시 도는 처음부터 경계가 있지 않고 말은 처음부터 항상함이 있지 않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참될 수가 없죠. 그죠? 말이 어떻게 참됩니까? 말은 다 가짜인데 실체를 드러내는 도구가 말이지만 그러나 그 실체를 참답게 드러낼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은 본래부터 참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이 없다. 그런데 범부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 이 때문에 말이죠. 요 말이 생략되어서요. 범부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유진야라 구분이 있는 것이라. 늘 구분을 둔다 말이에요. 구분을 둔다라고 하십시오. 구분을 두는 행위를 한다. 구분을 두는지라. 청컨대 그 구분을 말해 본다면 구분 경계죠. 대립. 자, 좌가 있고 우가 있고 윤이 있고 의가 있고 분이 있고 변이 있고 갱이 있고 쟁이 있으니 그러니까 좌우 윤 의 분 변 경 쟁 이게 말이 같은 듯해도 이거는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개념이라 말이야. 이를 일러 팔덕이라 한다. 좌우 윤의 분변 경쟁 이게 팔덕이라. 라멘도라고 하는 사람의 남아진경 순본 여기에는 뭐냐면 이제 좌우는 다 여러분 아는 바이고, 자 유는 차서 요거 의는 합의 의의 마땅함을 말하고 분은
분별하는 것이고, 변은 분별보다 더 상세한 것이고, 경은 마음으로 다투는 걸 말하고, 정은 힘으로 다투는 것을 말한다. 자, 이러한 것들은 유목 등 제자 백가들의 논쟁의 주제였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구분이 자와 우의 구분이 있고, 또 윤과 의도 의미상 구분이 있죠. 분과 변도 의미상 분별이 있고, 경과 정도 의미상, 이런 분별이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 거라. 자, 저러한 이렇게 구분, 분쟁, 나누어짐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얼른 보면은 뭐 윤이나 의나 분이나 변이나 지금 뜻이 비슷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반된 이런 조합들이 있다. 좌우처럼 좌우, 윤이, 이것도 서로 뜻이 다르다고 얼핏 보면 같은데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대립적인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경쟁, 분, 변, 윤, 의, 좌우, 대립적인, 즉 구분, 분별, 이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용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육합지외. 자, 육합은 우주라고 했죠. 동서남북과 상하. 자, 육합의 밖에 불가지의 세계. 예? 즉, 육합의 밖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죠. 이건 불가지의 세계 또는 현실 밖의 세계죠. 이것은 성인이 존이 불러라. 그냥 놔두고서 그것을 논하지 아니해. 우리 이제 요거 불가지의 세계 요렇게 딱 하면은 서양 철학에서 이제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칸트가 불가지론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영혼의 세계, 신의 세계, 자유의 세계, 이것은 뭐냐, 우리 감각기관으로서 경험 인식으로 포착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유를 멈추라. 그게 이제 아무리 우리가 이성이 있다 하더라도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성으로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고 했거든. 신의 영역도 알 수 있다고 했거든. 근데 그 데카르트의 이성을 인정도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순수 이성 비판. 그러니까 이성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있다. 그런 뜻에서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칸트의. 참 대단한 그 안목이에요. 이 칸트 같은 경우는 저 신의 세계는 알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니까 제 기독교에서는 칸트는 아주 안 좋게 생각해. 근데 뭐 이제 지금 와서는 뭐 그럴 게 없어요. 나는 이제 이렇게 봐. 이제 종교와 과학의 세계는 서로 물고 뜯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 그 신앙의 세계는 그대로 인정이 돼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서 말하는 과학, 뭐 창조론을 만나니, 그래서 진화론을 만나니, 그런 말할 필요 전혀 없어요. 성경에서는 창조론 그냥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차피 과학을 말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혼의 문제, 구제의 문제, 이거에 대해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과학하고 안 맞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거 안 맞다고 기독교를 물고 떨어지는 그 사람도 내가 볼 때는 의식 레벨이 저 밑바닥에 있어. 그럴 필요가 없어. 그거는 그 논리대로 그냥 설명을 하는 것 뿐이지. 그죠? 또 이제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다. 과학은 또 주 물질의 세계로 또 그 사람들의 안목으로 세계관으로 그냥 세계를 또 탐구하는 것 뿐이라. 그러면 또 그것도 그렇게 봐주면 돼. 아시겠죠? 이게 제1의 인식이에요. 내 입장에서, 종교의 입장에서 과학을 비판하거나, 과학의 입장에서 종교를 비판한다. 이건 벌써 하나의 입장, 서버렸죠? 벌써 상대화가 되어 있는 거단 말이야. 여기서는 아무리 말해도 비진리야. 결국 자기 입장에 넋두리에 불과한 거야. 그럴 필요 없다, 이게야. 그냥 놔둬. 자, 그거는 그대로 보면 돼. 응? 자, 성인이, 자, 육합의 밖에 이런, 현실 밖의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세계는 말이야. 자, 보고 들을 수 없는 이 세계는 성인이 존이 불론이라 놓아두고서 그것을 논하지 않아. 따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육합의 내, 이건 이제 가시적 세계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죠. 이때 이 세계는 이 세상 안의 일이죠. 육합의 내는 성인이 그것은 논하지만, 연구하고 따져보고 하지만 남과 논쟁을 하지 않아요. 의론을 하지 않아요. 남과. 제일 좋은 건 놔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따져보고 생각을 해보긴 하지만 남들과 의론하지 않아요. 남들과 논쟁을 하지 않는 경지이다. 이 말이죠.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 내가 나는 이렇게 해보지만 내게 옳고 남이 틀렸다 하면서 남들하고 싸우는 짓 안 하는 거, 이것도 군자의 경지인데 성인의 경지는 애당초에 그런 분별 인식을 하지 않고 오는 대로 보고 느껴, 그걸 같은 인식으로 그냥 촥 볼 뿐이야.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최고 경지고, 그 다음은 그 다음에 뭐냐, 뭐 분별 의식이 일어난다. 분별하지만 그거 가지고 이게 틀릴 수도 있다는 이제 전제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남하고 다툴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럼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뭐. 춘추 경세 선왕지지. 그러니까 춘추라는 공자책이 있죠. 선왕의 경세를 논한 기록. 이게 참 번역이 애매합니다. 그래, 이렇게 춘추의 선왕의 경세를 논한 기록은 성인이 거기에 대해서 의논, 이제 논배를 하지만 또 그 다음 단계라, 요거부터 이제 더 밑에 단계라, 의논은 또 해. 남들과 논쟁을 해. 하지만 내가 옳고 내가 옳고 이렇게 완전히 분별하는 거, 이건 하지 않는다 이야. 그 말싸움 하지. 결론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 그거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게 변자예요. 고로 분별함에 있어서는 가히 끝내 결국에는 분별하지 못함이 있고, 아무리 해봐야 이미 우리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인식 능력은. 자, 그 다음에 이 변하면, 자, 논변하면, 요거 앞에서는 여기 보면 그 분보다 더 상세히 가는 게 변이죠. 분별하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하는 게 논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분별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더 깊게 논변하는 것도 불가능해. 이럴 수가 없단 말이야. 아무리 논변해봐야 끝내 논변하지 못함이 있어. 아무리 분별해봐야 끝내 분별하지 못함이 있어. 그럼 분별하고 논변해도 그건 성취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제1의 인식을 얻어버리면 쭉 논하지도 않고, 하물며 의논은 더 하지 않고, 하물며 분별은 더 하지 않는 거라. 그래 따지고 보면 이 분별은 가장 낮은 의식이죠. 자, 그러니까 논변하면은 논변하지 못함이 있다.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된다 말이에요. 가로되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고? 성인은 그것을 품기만 한다. 즉 인식을 멈춘다. 그냥 보기만 한다 이거지. 그냥 품고만 있어. 그렇고 따지거나 논쟁하거나 말썽을 일으키지 않아. 왜? 그렇게 하면 진상에서 벗어날기에 앞에 배운 용어로 하면 휴효천균, 천균에 신다. 밝음으로써 한다. 그 인식을 바로 회지라 여기서는 그것을 품을 뿐이요. 성인은 품고 있을 뿐이야. 즉 이거는 뭐냐? 인식, 그러니까 분별적 인식 행위를 착 멈추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균에 신다. 밝음으로 인식한다. 그게 해당되는 것이죠. 성인은 그것을 품고, 중인은 어떻게? 가장 낮은 의식 단계. 논변한다 했죠. 이 변자. 변이 여기 온 거라. 변이 또 아까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잖아. 이게 세밀하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따지는 사람이 가장 의식이 낮은 거예요. 그것을 논변하여서 서로 보여준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 막 서로 자랑한다 말이야. 그래서 싸우는 것이지. 고로 가로되 논변하는 자엔, 즉 논변하는 것에는 요 불견여라. 볼 수 없음이 있다. 결국 알려고 해도 진상을 알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죠. 논변하여 진상을 알려고 해도 결국 알지 못하게 된다. 결국 보지 못함이 있다. 논변하는 자에게는 결국에는 보지 못함이 있느니라. 즉 진상을 보지 못함이 있느니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불교에서도 이제 불교에서는 이런 거 양변을 여인다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부처님 깨친 게 양변을 여인은, 양변을 떠나는, 그게 따지고 가만히 보면 이 우리 제물론의 제1과 거의 뜻이 같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중도 사상이라 그러잖아요. 중도 사상. 이 육아의 중용은 그 행위에 있어서
행위를 하기 위한 성정의 어떤 조화로움, 또 그걸 말미암아 행동의 조화로움, 이걸 말하지만 그 윤리적인 것이죠. 요가의 중용어. 불교의 중도는 이제 그게 아니고 어떤 인식의 문제일 것인 거라. 자, 그럼 결론, 그러면 제일 문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저러한 인식을 얻느냐, 중도의 시각을 어떻게 얻느냐, 재물의 인식을 어떻게 얻느냐, 이게 제일 문제거든. 자, 나 진짜 공부가 이제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글을 읽고 여기서 턱 깨달음을 얻어서, 또 때로는 이런 또 경우도 있어. 글을 한 구절을 읽다가 쫙 의식이 확 올라가 버리고 확 깨달아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또 아니면 또 열심히 자기가 뭐 닦아야 돼. 그러나 결론 이러한 이치를 아는 것만 해도 그래도 다행이에요. 알면 그래도 스스로 이게 자각이 일어나. 이게 아닌데. 그럼 그게 이제 그 습관이 자꾸 줄어들면 저런 섭이 많이 다투고 분별하는 습관이 자꾸 많이 줄어들죠. 이걸 하다 보면 계속 하게 되는 거라. 자꾸 줄어들면 또 줄어들어. 제일 빨리 하는 건 자기 수행에서 확 그냥 의식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게 제일 빠르고, 그럼 조금이라도 줄이면, 알면은 조금 돼. 그럼 제일 문제가,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알고서 그냥 글에만 빠지고 책에만 빠지고, 이게 제일 이제 문제인 거죠.